오랜만입니다. 문영배 전 권한대행. 정확히 4월 4일이었죠. 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주문을 직접 읽으면서 여러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관련 모든 뉴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인 신분이 됐는데 오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입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는데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견을 반박한 듯 하지는 않습니다만 송영훈 변호사님,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정도면 명시적인 반박이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생을 직업법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법관 특유의 완곡한 표현을 하면서 자제하는 것이 평생 내면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문영배 전 대행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의미는 헌법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라는 것의 단어는 아니죠. 실제로 헌법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사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서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은 헌법을 읽어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출 권력은 언제나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시켜서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도 출범 근거가 없고 이재명 정권도 출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반헌법적인 발상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깊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헌법 읽으시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송영훈 변호사 생각과 조금 더 결이 다른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맞아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여서 당시 헌재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 얼마나 당시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이 옛날에 뭘 주고받았네 했네. 어쨌든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는 문영배 전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헌법 한번 읽어보고 사법개혁한다고 하는데 사법부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좀 다른 사람도 아니라면 문영배 전 권한대행에게는 여권에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야 되는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영배 전 소장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이야기의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모두 다 헌법을 한 번 더 읽어보고 헌법을 근거로 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생산적인 논쟁이 된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삼권 분립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고 이것은 당연히 헌법 정신입니다. 삼권이 독립되어 있고 또 그 삼권 사이에서 서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독도 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바로 선출된 권력, 그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영배 전 소장의 이야기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영배 전 헌재수장 권한대행의 선택이 달랐어요. 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이인 문 전 대행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과 임명된 권력 중 누가 더 우위에 있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선출된 권력을 택했죠. 그렇다면 문 전 대행 답도 보실까요?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으로 에둘러서 말하긴 했지만 이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문 전 대행 그동안 여권이 아주 높이 평가를 해왔던 인물인데요. 네, 그래왔죠. 그래서 여권은 더 아쉬워할 만한 대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배 그 친구는 저하고 꽤 가까운 친구입니다.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문 전 대행은 여권이 추진하는 저 사법개혁 그 과정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민주당은 당이 주도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법관들은 사법부가 논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문 전 대행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신임해온 전직 법관, 갈림길에서 고른 답은 단 하나, 헌법이었죠. 그 한마디도 새겨듣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